자, 지금부터는 가죽 공예하면 가장 만들고 싶어 하시는 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 금속 잠금 장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형태를 사용해서 부착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미니 주머니를 한번 달아 보았고, 뒷면을 보시면 지퍼를 이용해서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끈은 버클 장식을 사용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길게도 짧게도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니백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베지터블 가죽 3과 3분의 1평, 고정나사 2개, 25mm 사각링 2개, 6mm 리벳 4쌍, 스탬프 잉크 패브릭 전용, 잠금 장식, 25mm 버클 1개, 지퍼 3호, 3호 슬라이드, 안감 110 곱하기 40cm를 준비해 주세요. 미니백에 필요한 도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가위, 망치, 디바이더 등 기본 도구들은 제외했습니다. 타원형 펀치 3 곱하기 19mm, 4.5mm 펀치, 4mm 펀치, 2.5mm 펀치, 1mm 펀치, 6mm 리벳 세터와 스텝판, 두 가지 문양의 수지판을 준비해 주세요. 미니백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된 가죽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죽의 제작은 책에 준비되어 있는 도안을 이용해서 형질을 만들어 실물본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미니백의 뒷판과 뚜껑이 될 수 있는 가죽 부분입니다. 옆면이 되는 가죽이고요. 주머니와 연결되어지는 옆판 가죽입니다. 앞면 가죽이고요. 앞에 있는 주머니 부분입니다. 몸판과 끈을 연결하는 가죽 부분이고요. 끈이 되어지는 가죽 부분입니다. 갈색 안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니백에 무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에 무늬를 넣기 위해서 스펀지에 물을 충분히 묻힌 후 가죽을 닦아주세요. 무늬를 넣을 부분만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가죽이 다 충분히 적시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가죽에도 물을 넣겠습니다. 물을 묻힌 상태에서 2, 3분 정도 있으면 가죽이 충분히 물이 흡수된 다음에 무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무늬 넣을 위치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미니백을 보시면 자, 뒷면과 뚜껑 부분 위치 확인하시고요. 주머니가 들어가는 부분에 바느질 라인 생각하셔서 무늬를 넣어주세요. 수지판을 사용해서 무늬를 넣을 텐데요. 바느질 라인과 겹치지 않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쇠망치를 사용하셔서 수직으로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무늬가 제대로 넣어졌는지 확인할 때는 한쪽 부분만 살짝 들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해주시고요. 잘 안 들어간 부분은 다시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저희가 수지판에 테두리 부분 경계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망치로 닿으면 거기도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망치를 놓인 이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테두리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만 펴주셔야 됩니다. 쇠망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무망치나 가죽망치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무늬를 넣어 보겠습니다. 무늬를 다 넣은 모습입니다. 염색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컬러를 분무기를 사용하여 뿌려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가죽에도 모두 베이스를 뿌려주시고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주세요. 염색을 하기 위해서 비닐 장갑을 손가락에 끼워 주시고요. 우선 파란색부터 염색할 텐데요. 파란색 유성 염색약을 손가락에 묻혀주시고 파스텔 톤이 될 때까지 종이에 염색약을 빼주세요. 염색을 하실 때는 어둡게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어두운 부분을 시작하셔서 밝게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염색이 뚝 끊기는 느낌이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나다가 자연스럽게 흐려지게끔 염색을 해주세요. 갈색도 파란색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염색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장갑에 염색약을 묻혀주시고 종이에다 눌러서 염색약을 빼주신 후에 동그라미를 그려가시면서 갈색 유성 염색약으로 염색을 다 끝낸 모습입니다. 염색이 다 끝나면 면천이나 목장갑을 이용해서 염색되어진 부분을 광을 내주세요.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돌려주시면 가중에 코팅이 되면서 광이 납니다. 염색이 다 끝나고 광까지 다 내신 다음에는 스탬프를 찍어주겠습니다. 스탬프에 패브릭 전용 잉크를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 원하는 위치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정해진 위치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찍고 싶은 곳에다 찍어주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스탬프액을 충분히 묻혀주시고 꾹 눌러주셔야 잘 찍힙니다. 스탬프를 찍은 후의 모습입니다. 스탬프를 찍은 후에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 가죽 부분과 모든 옆면에 갈색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주세요. 가방 뒷면에 지퍼가 들어갈 부분에 주머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감을 19 곱하기 28cm로 재단을 해주시고 안감의 뒷면에서 1cm를 접어주십니다. 짧은 쪽, 즉 19cm 있는 부분에 1cm를 접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겉면과 겉면이 마주닿게 해서 겹치시고 접어진 부분과 겹쳐진 부분의 길이가 2cm가 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톱을 이용하셔서 접어주시고요. 은펜을 사용하셔서 접어진 부분에서 0.5cm 정도 내려오셔서 0.5cm 정도 시접이 바느질 되는 부분에 바느질 라인의 선을 은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은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검정색 나일론 실을 사용하셔도 되고 검정색 면사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뒷면에 매듭을 쥐어주시고 미싱이나 다른 기계를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미싱이 있으신 분은 굳이 손바느질 하지 마시고 미싱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뒷면에서 바늘이 나와서 앞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다시 뒤쪽으로 들어가셔서 동일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실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요. 기법 설명에 보시면 박음질하는 바느질 순서가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앞쪽으로 같은 방법으로 은펜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박음질을 해주세요. 지퍼 부분에 들어갈 주머니 안감을 준비했습니다. 1cm 접어진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접어주시고요. 우선 지퍼에 슬라이더를 끼워 보겠습니다. 양쪽을 벌려주시고 같은 위치가 되게 우선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지퍼를 슬라이더 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잡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지퍼에 슬라이더가 들어갑니다. 가운데 부분에 맞춰 놓으시고요. 지퍼 부분의 양쪽 끝에 0.5cm 간격으로 본드를 칠해주세요. 지퍼가 들어갈 가죽의 뒷면에 0.5cm 간격으로 둘레의 본드를 칠해주세요. 지퍼 들어가는 부분에 가운데 오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지퍼를 붙여주시고 뒤로 돌려서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지퍼가 최소한 1cm 정도는 나오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퍼를 붙여 보았고요. 안감을 준비하셔서 1cm 접어놓은 부분에 본드칠을 하시고 지퍼의 아랫부분에 본드칠을 해주십니다. 본드 주걱으로 얇게 본드를 펴주시고 2cm 부분을 뒤로 꺾어주신 다음에 본드가 붙여진 부분을 서로 만나게 해서 붙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 자크가 끝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한쪽으로 몰아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쪽 부분에
맞추셔서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반드시 2cm 더 긴 부분을 접어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접어서 내리지 않고 올리셔서 돌리셔서 구멍을 뚫고 바느질을 하시면 이 부분까지 같이 바느질이 되기 때문에 자크를 열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 없이 막혀버리니까 반드시 2cm 긴 부분을 접어서 내리시고 바느질을 해주세요. 디바이더를 사용해서 바느질 라인을 그어주겠습니다. 디바이더를 0.4cm로 조절하신 후에 바느질 라인을 그어주세요. 디바이더를 사용하여 바느질 라인을 그어주신 후에 방한자를 이용해서 0.5cm 간격으로 은펜을 사용해서 점을 찍어줍니다. 구멍을 다 뚫으셨으면 검정색 삼합 초실을 길이의 3배 플러스 20cm로 해서 약 75cm를 준비합니다. 뒷면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어진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리을자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되고요. 뒷면의 시작 부분의 실은 반드시 5cm 정도 매듭을 위해서 남겨주세요. 리을자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세요. 이런 바느질 방법을 홈질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모양은 홈질이지만 나중에 바느질이 완성된 모양은 일자 바느질 모양으로 빈 부분이 없이 다 메꿔집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가셨다가 빈 곳을 채워가시면서 다시 리을자 모양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실을 뒤편으로 보내겠습니다. 두 개의 실을 만나게 한 후에 바늘을 빼시고 매듭을 2번 져주세요. (0.5cm를) 남기고 실을 자르겠습니다. 옆에서 라이터를 사용해서 실을 녹여주시고 끝으로 눌러주세요. 바느질이 밑면의 바느질이 완성된 앞부분과 뒷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나머지 부분에 본드를 칠해주시고 안감에도 디귿자 모양으로 똑같이 본드를 칠해주신 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본드를 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칠해진 모양은 미음자 모양이 되겠죠? 접어진 안감을 펴서 붙여주겠습니다. 앞으로 돌리셔서 은펜으로 표시된 부분에 펀치를 사용하여 구멍을 다시 뚫어줍니다. 아랫부분을 바느질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디귿자 모양의 윗부분도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검정색 삼합 초실을 85cm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음 바느질을 시작하실 때는 끝을 5cm 정도 남기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윗부분의 디귿자 부분을 일자 바느질을 한 후 뒷면은 라이터로 마감합니다. 다음은 안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과 안감의 뒷부분에 둘 다 본드를 칠하는데요. 자, 겉면과 뒷면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보시면 이제 먼지가 묻는 거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먼지 같은 거를 묻었을 때 딱 털어지면 겉면이고요. 털어지지 않고 지저분하게 묻어 있으면 그 부분이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면 부분에 자, 본드를 칠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칠하면 본드 수무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은펜을 사용해서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신 후에 본드를 칠해 주시면 본드 사용량이 조금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대충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위치만큼 본드를 칠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자, 어디까지 본드를 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본드를 충분히 짜주시고 본드지고를 사용하셔서 한 번에 쭉쭉 한 번에 쭉 이렇게 밀으셔서 본드를 발라주시면 돼요. 뒷면에도 본드를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주머니 있는 부분 쪽에 겉에서 보이는 부분에다가 안쪽에는 굳이 칠하실 필요 없고요. 본드 양이 부족하면 조금 더 짜셔서 은펜으로 표시되어 놓은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자, 다 붙이셨으면 가죽이 보이는 면을 위에다 두고 커터칼을 사용하셔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안감을 깨끗하게 자른 모습입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안감을 모두 붙여주시는데 안감을 붙일 때 끈과 연결고리는 제외하고 붙여주세요. 물이 어느 정도 흡수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은펜 표시한 자국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안감에 묻은 물 같은 경우에는요, 휴지로 닦아내시면 됩니다.